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그 12운성의 그 적용과 해석 그리고 운지법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그럼 먼저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사주 플러스 명리학 강좌입니다. 12운성이란 12운성은 일간이 지지에 대해 느끼는 계절적 감각을 인생의 생로병사에 접목시켜 기륭화복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이 12운성에서 봄, 장생, 신생아가 세상에 태어나 귀여움과 사랑을 받는 시기로 12운성 가운데 최고의 길성입니다. 총명하고 명랑하며 의욕적이라 발전 가능성이 많은 것을 나타냅니다.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술가적 기질로 성공적인 삶이 된다고 봅니다. 기룬이면 환경이 좋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이가 많게 됩니다. 목욕, 갓 태어난 아기를 목욕시키는 과정으로 직업과 집안이 안정되지 못하고 음란하거나 고민거리가 많아지게 됩니다. 실패나 파산으로 인한 고민과 색정으로 인한 부정에 노출되며 가정 불화로 파탄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기룬이면 다정다감하고 좋은 이성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게 됩니다. 관대, 의관을 갖추어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로 학창시절에 비유됩니다. 노력하고 성실하나 흉성과 동조하면 욕심이 많아 속임수와 계략에 능해져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룬이면 발랄하고 인기가 있어 재물복이 크다고 봅니다. 여름, 걸록, 사회를 위해 일하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시기로 공명정대하며 실천력이 겸비되어 칭송을 받는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주관이 너무 강해 주변과 불화와 갈등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룬이면 승진과 출세에 따른 성공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제왕, 활동적이면서 운의 절정에 도달하는 시기로 독립심이 강하고 권력과 고집이 클 수 있으며 도를 지나쳐 이를 그르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기룬이면 부귀영화를 누리며 만사형통한 운세입니다. 쇠, 조금씩 기운이 쇠퇴하는 시기로 유순하고 부드러운 성격에 결단력이 약하고 남을 의심하거나 불안한 정서를 보일 수 있습니다.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직에서 물러남이 중요하며 내실을 다지고 현실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탈이 없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인한 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가을, 병, 몸이 쇠약해지는 시기로 가족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매사에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으니 현실 유지에 만족해야 합니다. 보편적으로 정신적인 부분인 종교나 철학에 심취하기 쉬운 시기가 됩니다. 사, 죽음에 임박한 경우로 매사에 소극적이라 찾아온 기회도 놓치기 쉽습니다. 부부 인연은 약하며 잔병치레가 많고 순리에 따르는 성격이 됩니다.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며 아랫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묘, 무덤을 의미하며 부부 인연이 약하고 중년 이후 운세가 약합니다. 신리에 밝으나 구두쇠가 되기 쉽습니다. 저축한 재산이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로 현상 유지가 최선입니다. 겨울, 절, 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경우로 극도로 쇠약한 기운입니다. 주거와 직장이 자주 변하고 남의 감언이설에 곤란을 받기도 합니다. 부부간의 불화가 심하고 경제적으로도 불안하며 호색한의 기질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지에서는 좋은 인연을 만나기도 합니다. 태, 모체에서 태기가 생긴 경우로 주관이 약해 남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잔병치레와 불안한 정서를 보이며 운기는 쇠퇴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큰 고비는 지난 시기라 어려움이 줄어들고 조금씩 서광이 비치는 시기입니다. 양, 모체 내에서 성장하는 단계로 부모 형제와 인연이 약하며 리더십은 부족한 편입니다. 사교적이고 주색에 빠질 수 있는 상태입니다. 기룬이면 부모 형제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큽니다. 12운성의 왕쇠, 왕지 장생, 관대, 걸록, 제왕, 강함, 평지, 목욕, 쇠양, 병중간, 절지, 사묘, 절태, 약함. 자, 이렇게 그 12운성의 그 계략적인 해석하는 방법들을 알아봤습니다. 12운성 같으면 어떻습니까? 자, 애울 때는 그 장력관, 그 다음에 노광세,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이렇게 그 12개는 반드시 외우셔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12운성 적용표가 이렇게 있죠. 그죠? 자, 보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은 실상 이거 그냥 외우려면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거쳐야 된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이 부분은 운지법을 하면은 깔끔하게 해결이 됩니다.
외우는 거는 그 운지법으로 해결하기로 하고요. 해석하시는 방법은 장력관이라고 했죠. 장력관, 녹왕세, 그 다음에 병사묘, 그 다음에 절태양, 이렇게 12가지인데요. 여기 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 아기가 막 태어난 자 그런 정도의 기운을 보면 됩니다. 막 태어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남의 눈치도 보지 않을 뿐더러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자 그런 기운도 될 수 있겠고, 또 애가 막 태어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누구나 뭐 칭찬도 해주고 걔가 하는 거는 뭐든지 또 다 받아주는 자 그런 정도가 되죠. 보편적으로 그 주변에 관심도 크고 또 주변에 보살핌이 큰 자 그런 시기다. 막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여기는 목욕이죠. 목욕 같으면은 그 애가 태어나가지고 목욕시키주는 자 그런 정도의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기 목욕시키면 어떻습니까? 때도 쓰고 상당히 좀 힘들죠. 또 옷을 벗는 동작이다 보니까 약간은 음란도 포함이 되겠고요. 그런 과정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세의 기복도 조금 있는 자 그런 기운이고, 성적으로 좀 문란한 자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된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대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자라가지고 학교에 가는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복을 입는 자 그런 기운이죠. 머리에는 뭐 모자도 쓰고 띠도 두르고 자 그런 정도니까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또 옷을 입는 그런 동작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병원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하는 자 그런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조금 신경도 쓰셔야 되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걸록이죠, 그죠? 걸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그 자신의 그 입지를 좀 다져 가지고 주변에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주관성도 강해지고 또 주변 사람들과 마찰도 조금씩 있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발전적이고 또 안정적인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는 제왕이죠. 우리가 이렇게 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정상 여기가 제왕입니다. 여기가 제왕이다 보니까 가장 운기가 절정에 달하는 자 좋은 운세죠. 좋은 운세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앞에 보시면은 바로 내리막길이죠, 그죠? 가장 좋은 기운임에도 불구하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과 갈등이 좀 있을 수 있겠고, 또 자기가 또 모든 일을 주관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은 상당히 무시하는 자 그런 경향도 있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마찰과 갈등이 좀 심해가지고 문제가 일으키기도 쉬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운세는 상당히 좋은 운세인데 주변 사람들과 마찰과 갈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자리가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자,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겠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요 쇠지 같은 경우에는 제왕에서 물러나가지고 이제 여기 내려오는 그 정도입니다. 하산을 준비해야 되는 자,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되겠고, 여기 병지 같은 경우에는 몸이 조금 취약해져 가지고 바깥 활동보다는 다소 좀 정신적인 활동에 좀 치중하면 좋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죽음 직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조금 고립되는 자 그런 기운도 들겠고, 또 모든 게 좀 위축되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요 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무덤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하고 조금 의사도 좀 잘 안 통하고 또 고립되는 그런 정도로 보시니까, 요런 때는 보편적으로 그 좀 정신적인 학문이나 그런 쪽으로 좀 침체하시면 도움이 되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절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상하고 모든 인연이 다 끊어진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 자연인 같은 경우에 세상하고 다 인연 끊고 산에 가서 혼자 살죠, 그죠? 자, 그런 정도의 기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을 새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거라도 조금 지켜야 되는 그 정도의 기운으로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요 태 같은 경우에는 막 잉태한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막 잉태한 상태다 보니까 모체의 보호를 상당히 받는 자 그런 정도의 기운이라 가지고 주변의 관심과 또 보살핌은 크지만은 스스로 어떤 일을 처리하기는 조금 미약한 자 그런 기운이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양 같은 경우에는 그 모태에서 자라나는 그런 시기로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어느 정도 그 보살핌도 클 수 있겠고, 이 양지 같은 경우에는 그 뜻밖의 그 횡재수도 따르는 자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12운성의 계략적인 해석, 각각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적절하게 해석하시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있는 부분이 12운성 외우는 방법인데 강의부터 한번 들어보기로 하죠. 32운성 외우는 방법. 사주원국에서 12운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2운성이 어떤 것인지는 알아야 하고 12운성 12자를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외우는 것은 장생부터 양지까지 첫 글자 하나씩 끊어서 위와 같이 외워둡니다. 생육관 노광쇠, 병사묘 절태양. 손바닥에 지지 배정하기. 명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왼손 손바닥에 지지가 들어있는 것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왼손 새끼손가락부터 아랫부분은 해자축 겨울, 집게손가락은 임묘진 봄, 손가락 끝부분은 사오미, 여름, 새끼손가락은 신유술 가을 순으로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지의 천간 배정. 해당 지지마다 대비되는 천간을 배정합니다. 임목, 간목, 묘목, 을목, 사화, 병화, 오화, 정화, 신금, 경금, 유금, 신금, 해수, 임수, 자수, 계수. 참고로 각 계절의 환절기에 해당하는 진술충미는 천간을 대입하지 않습니다. 천간이 오행운동을 하는데 비의 지지는 사계절 운동을 하게 되어 무토와 기토는 사화와 오화가 있는 자리에 병화, 정화와 동주하게 됩니다. 이것을 화토동색이라고도 합니다. 찾고자 하는 일간을 손가락에서 찾아 걸록을 대입하고 찾고자 하는 지지가 나올 때까지 진행합니다. 12운성을 운지법으로 적용할 때 양간이면 순행식의 방향, 음간이면 역행식의 반대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자, 그 12운성 외우는 방법입니다. 12운성의 첫 글자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생력관, 노광쇠, 병사묘, 절태양. 요것만큼은 외우셔야 됩니다. 12자죠. 요건 외웠다고 보고요. 부분이 왼쪽 손바닥이죠. 그죠? 왼쪽 손바닥인데, 요게 지금 현재 약지고, 그죠? 요게 약지고, 그 다음에 요게 중지, 요게 검지, 그죠? 요게 이제 엄지가 되겠죠. 여기 엄지손가락이고, 여기 소지죠. 새끼손가락이라고 그러죠. 약지가 시작되는 요 부분이 자수입니다. 우리가 그 반지 같은 끼우면 여기 끼죠. 그죠? 이렇게. 여기에 반지를 끼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자식을 둘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조금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자축, 인묘, 진, 그다음 사오미, 그다음에 신유술, 해자축 이런 식으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각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 글자가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네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이 지지에 대비되는 천간의 글자를 대입을 합니다. 인이면은 뭡니까? 간목이죠. 그죠? 여기는 간목, 묘목은 을목이 되겠고요. 진술충미, 여기 그죠? 진술충미. 자, 요거는 대입을 하지 않습니다. 진술충미는 대입하지 않고요. 갑을, 그 다음에 여기는 사화니까 병화가 되겠죠. 병화, 오화는 정화가 되겠고, 그죠? 갑을 병정이니까 무기가 되잖아요. 그죠? 화토동색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같이 대입을 합니다. 여기는 무토, 여기는 기토, 이렇게 같이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신금은 경금, 그죠? 유금은 다시 신금이죠. 해수는 임수가 되겠고요. 자수는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천간을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간은 어차피 그런 글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그 간목일간이 있을 때, 그, 지지에 만약에 해수가 있는 사람이라면은 해수가 12운수로 뭐가 되는지 아시려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간목이 있는 자리가 되겠죠. 여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기 자리가 걸록이 됩니다. 항상 그죠? 걸록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해수가 있는 자리 여기까지죠. 그죠? 여기까지 돌면서 쉬어 나가면 됩니다. 걸록이니까 노광쇠, 그다음 병사묘, 절태양 여기가 장생이 된다는 이야기죠. 확인을 하시면서 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정도를 놔놓고 그죠? 보시면은 자, 이렇게 간목일간일 때 자, 여기 술토를 찾는다면 어떻습니까? 여기가 간목자리죠. 여기가 간목자리고 간목이 자기 자리가 걸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걸록. 노광쇠, 노광쇠죠. 녹, 그 다음에 왕, 쇠, 그 다음에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그 다음 태, 양, 장, 욕, 관 이렇게 되죠. 그죠? 술토니까 여기죠. 그죠? 여기 양지죠. 그 양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양지가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이번에는 인목을 한번 찾아볼까요? 인목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그 자리죠. 그죠? 자기 자리니까 걸록. 이렇게 걸록. 그죠? 이렇게 걸록이 되고 여기 진토죠. 그죠? 진토 같으면은 요 자리죠. 그죠? 그러니까 노광쇠니까 여기 이렇게 쇠지.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양간일 때 그렇게 나오고요. 만약에 음간이면은 이거 다시 지우고요. 만약에 음간이면은 이렇게 정묘일주라고 봤을 때
자, 정화면은 요 자리죠. 그죠? 요 오화가 있는 자리, 요 자리가 정화입니다. 요 자리가 정화니까 여기부터 걸록이라고 그랬죠. 자기 자리가 걸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 걸록인데 요렇게 음간일 때는 역행을 합니다. 거꾸로 간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요 자리가 걸록이고요. 걸록이고 그 다음에 녹, 왕, 쇠,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그 다음에 장력관이죠. 장력관. 자, 여기까지. 그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걸록이면은 진토면 어떻습니까? 진토가 어디 있나?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있으니까 쇠지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쇠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묘목이죠. 그죠? 묘목이니까 요 자리죠. 그죠? 묘목. 병지죠. 그죠? 보시면은 이렇게 병지. 그 다음에 뭡니까? 임목이죠. 임목 같으면 요 자리죠. 그죠? 사지. 다시 이번엔 자, 기토를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자, 기사일주라고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놔놓고 한번 찾아보기로 하죠. 기토일간이면은 화토 동식이라 가지고 여기가 기토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자리가 기토고 여기가 무토. 병화하고 정화. 그 다음에 무토하고 기토가 같은 자리에 이렇게 머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그죠? 여기는 이렇게 같이 머무르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니까 기토니까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가 걸록이 된다고 그랬죠. 걸록이 돼가지고 걸록이고 역행을 하니까 녹, 그 다음에 여기 왕이죠. 그죠? 왕, 쇠, 그 다음에 병, 사, 묘, 그 다음에 절, 태, 양, 그 다음에 장력관이죠. 장력관. 자, 이렇게 되니까 진토면 어떻습니까? 진토면은 여기죠. 그죠? 맨 쇠지네. 똑같네. 그죠? 사화면 어디인가요? 여기죠. 그죠? 사화 여기니까 제왕이네요. 그죠? 제왕. 이렇게 그 제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목이죠. 임목이면 여기 사지죠. 그죠? 이렇게 사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운지법 같은 경우에는 그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도 있으니까 그건 그 링크로 첨부해 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보시게 되는 12운성 찾아보기 예시 이 부분이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그 부분이니까 그거 설명 생각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2운성 찾아보기 예시. 이 그림은 간목일간의 예제입니다. 만약 월지가 술토인 경우 월지의 12운성을 찾아봅니다. 1. 간목일간이 있는 자리를 찾아 걸록을 대입하고 2.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술토가 있는 자리까지 12운성을 대입해 나갑니다. 임목 걸록, 묘목 제왕, 진토쇠, 사화병, 오화사, 미토묘, 신금절, 유금태, 술토양. 결국 간목일간의 경우 어떤 지지에 술토가 오면 12운성으로 양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음간인 을목의 경우입니다. 음간은 역행입니다. 만약 시지가 해수인 경우를 알아봅니다. 을목의 위치는 묘목과 동일한 자리입니다. 1. 을목 위치에 걸록을 대입시키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해수가 있는 자리까지 12운성을 대입합니다. 2. 해수의 글자에는 12운성으로 사지가 됩니다. 찾는 지지가 묘목인 경우는 어떨까요? 12운성으로는 바로 을목이 있는 그 자리로 걸록이 됩니다. 이번에는 기토일간의 일지에 유금이 온 경우 12운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1. 기토는 정화와 같은 자리라 지지로 오화가 있는 자리에 걸록을 대입합니다. 이 기토는 음간이라 시계 역방향으로 대입해 나갑니다. 3. 유금이 있는 자리가 장생이 되네요. 참고로 정화일간도 기토일간과 12운성이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12운성의 그 뜻하고 그 다음에 그 찾는 방법, 자, 그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이 부분 한 번 더 복습 한번 더 해볼까요? 묘목으로 돼 있으니까 묘목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걸록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자리가 바로 걸록이 되니까 녹, 왕쇠, 병사묘, 절태양, 그 다음에 생력관 이렇게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써놔놓고 을목일간에 그 지지가 축토가 오면은 쇠지가 되고 자수가 오면은 병지가 되고 만약에 미토가 오면은 양지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이렇게 명조를 대입해 놔놓고 한번 보기로 하죠. 자, 을목이죠. 그죠? 여기 자리가 을목이잖아요. 그죠? 을목 자리에 걸록이 되고 여기 사화니까 어떻습니까? 사화면은 여기가 사화죠. 그죠? 사화니까 욕지죠. 그죠? 여기 보시면 욕지죠. 여기 목욕. 그죠? 이렇게. 임목은 어떻습니까? 임목은 요 자리가 임목이죠. 그죠? 제왕이죠. 그죠? 임목이면은 이렇게 제왕. 그 다음 진토면은 요 자리죠. 그죠? 관대네. 그죠? 이렇게 관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양간이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요. 그 다음에 음간이면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데 자기 기운이 있는 그 자리가 글록부터 시작한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다음 강의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윤곽이 그려지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도 점차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